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과 챙겨보셔야 할 이슈들 하나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마감됐었던 미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이 됐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또 시장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여줬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라서는 흐름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7월달 FOMC 회의록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공개가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뉴욕 증시는 장 초반 들어서 장 후반에 그 힘이 약해지는 모습들까지도 여러분들 포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또 시장의 의견들이 있었던 시장이었고, 자, 그렇다면 간밤 미 증시에서는 어떤 헤드라인들이 걸렸을까요? 자, 오늘 한번 클로징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월가 헤드라인입니다. 자, 미셸 보우먼 의사이죠. 자, 페드의 연준 의원인데요. 금리 인하에 관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페드 위원 중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을 늘 표명하는 그런 위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발언들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금리 인하에 관해서 아직은 좀 신중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간밤에 실업률 지표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2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냉각될 수 있고 지금은 잠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노동시장 냉각 역시도 좀 챙겨보셔야 할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한 위원들의 발언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클로징벨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크립토 뉴스도 하나하나 살펴보셔야겠죠.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뉴스들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에 관한 현물 ETF를 두 번째로 승인했습니다. 지난 8월 달 초에 브라질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현물 ETF를 최초로 승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출시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해시덱스가 현지 투자은행과 협업을 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미국에 있는 또 주요한 은행권이 또 이 솔라나 현물 ETF에 관여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승인이 난 건 아니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미국 승인발에 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크립토컨트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 지표가 약세됐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지난 2월 달에 고래들의 활동 지표가 6%가량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1%로 급감된 형태입니다. 고래들의 활동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장이 좀 심심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대선 제3 후보가 이 후보지를 탈퇴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월가의 헤드라인으로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트럼프 당선율이 높아지는 그러한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크립토벨로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 대선에 관한 제3후보 중도하차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그의 러닝메이트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 이 후보자가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5%가량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는 이 후보자의 표가 트럼프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환호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이 후보자를 굉장히 지지하고 만약에 나에게 온다면 그리고 내가 당선이 된다면 나의 행정부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해리스와의 경합을 굉장히 박빙으로 이어가고 있고 사실상 투표율을 열어보면 해리스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3후보의 후보가 사퇴하면서 트럼프에게 합류할 경우에 또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암호화폐 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크립토벨로 한번 챙겨보는 이슈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또 비트코인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겠죠. 비트코인 여전히 10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요. 역시나 금값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상승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 비트코인만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시장의 모멘텀들 기다려보면서 순위 변동성까지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 어떤 또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면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는 59,000달러 선입니다. 60,000달러 선 터치하기도 했었고 또 59,000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59,000달러 선 무난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2,500달러 선으로 며칠 사이에 크게 변동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들도 비교적 심심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그중에서 솔라나 코인은 140달러 선 초반에 머물러 있고요. 그 뒤를 잇는 건 역시나 톤코인과 도지코인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큰 악재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었던 간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시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